그 우리나라 20대 그 한국 유학생이 그 뭐라고 그럴까 긴급 체포됐대요. 긴급 체포돼 가지고 저게 무슨 말인가 그 비자 연장하고 나오다가 그래서 보니까 아주 그냥 발랄하고 이쁜 그다음에 그러한 우리 딸보다도 어려요. 이젠 제가 나이 먹어가지고 아 뭐 어쨌든 저런 그 여학생이 체포가 됐대요. 체포가 돼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7월 31일 오늘이 8월 5일이니까 한 일주일도 안 됐네요. 일주일쯤 전쯤에 뉴욕의 이민법원에 저 여학생이 출석을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판사님이 재판 기일을 심리 기일을 10월로 연기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나왔는데 갑자기 법정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느냐? ICE 사람들이 기다렸던 거예요. 그것 좀 띄워봐 주세요. 그 ICE가 뭐냐면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라고 해가지고 이민세관 단속국인데 그 경찰들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여기에 있는 요원들한테 저 보면 폴리스 해놓고 ICE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저 ICE가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줄임말이거든요. 그런데 ICE라고 그 뭐라고 부르지 않고 발음하지 않고 그냥 ICE가 뭡니까? 얼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아이스. 그냥 폴리스 아이스, 아이스 폴리스 이렇게 발음을 한대요. 저게 이민과 세관을 단속하는 인포스먼트 이민 세관 단속국인데 그런데 저 아이스가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 무지무지하게 강력한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진 그러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저 아이스가 미국의 국토안보부 소속 기관이기는 한데 직원이 무려 2만 명이 넘고요. 지부가 전 세계 포함해가지고 400개가 넘는 지부를 가진 연방 정부 내에서 최대 수사 기관이 아이스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CIA, FBI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연방 정부 내에서 가장 큰 수사 기관이 저 아이스다. 그래가지고 저 아이스 밑에 뭐가 있냐면은 HSI가 있거든요. HSI는 뭐냐면 홈랜드 시큐리티 인베스티게이션스인데 이걸 저 홈랜드 그 뭐 모국이란 뜻이죠. 근데 국토 시큐리티 안보 인베스티게이션스.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HSI를 국토안보수사국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 저 보면 홈랜드 시큐리티 그 뭐 인포스먼트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위에는 그 장갑차에 위에는 저거 한번 자세히 보면 맨 오른쪽에는 폴리스라고 적혀져 있고 그런데 경찰이라기보다 거의 뭐 군사력 아닌가? 그 다음에 왼쪽엔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홈랜드 시큐리티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쓰여져 있을 거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이미그레이션스 앤 그 커스텀스 인포스먼트 이렇게 딱 쓰여져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그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게 저 국토안보부 소속의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밑에 HSI란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국경 수색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미국의 유일한 기관이고 그 다음에 그 뭐 국경 수색할 때는 영장이 필요 없이 그냥 수색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기관이 아이스인데 그런데 이 아이스가 그 뭘 하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미그레이션이니까 불법 체류자를 수사하고 검거하고 강제 출항하는 거를 그 하고 그다음에 커스텀이 세관이잖아요. 뭐 정식으로 관세 이번에 관세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정식으로 관세를 내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겠지만 밀수하는 것도 저 아이스에서 하고 그 다음에 국토안보 수사 그게 바로 저거예요. 저런 것들을 망라하는 직원이 2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기관이 아이스인데 그런데 아까 그 여학생이 그 뉴욕의
그 뭐라 그럴까 뉴욕의 이민 법원에 가가지고 비자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민 법원 가서 심리기일을 7월 31일에서 한 두어 달만 늦춰주세요. 10월로 뭐 그래가지고 그 재판 금방 끝났을 거예요. 금방 끝났는데 갑자기 법정에서 저렇게 생긴 뭐 저렇게 무장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아이스 요원들이 딱 오더니 당신 그 미스 고냐? 그 성이 고씨거든요. 고씨냐? 그러면서 당신 그 뭐야 체포합니다라고 했는데 체포할 때 영장도 제시를 안 했대요. 왜 영장을 제시 안 했느냐? 영장이 필요 없대.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영장이 필요 없고 왜 영장이 필요 없냐면은 법원 청사는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스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이렇게 체포할 때는 영장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 이쁘장하게 생긴 20대 초반의 그 여학생이 졸지에 뉴욕에서 그 체포돼가지고 맨하탄에 가면 저런 아이스의 그 구금 시설이 있대요. 굉장히 열악하대요. 뭐 미국이긴 하지만 뭐 굉장히 우리나라 구치소보다도 더 열악할 수가 있는데 그 맨하탄에 잠깐 그 구금되어 있다가 8월 3일이면 엊그저께잖아요. 루이지애나까지 압송됐대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루이지애나까지가 제가 루이지애나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런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루이지애나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거기 뭐지? 거기 누구지? 유명한 가수 엘튼 존 말고 그 죽은 사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뭐 다 그런 사람 어쨌든 루이지애나는 조금 미국의 다른 주하고 좀 다를 거예요. 제가 왜 그 다르다라고 생각하냐면 루이지애나가 아마 프랑스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러한 그 주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 이모부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루이지애나에서 그 박사학위 받으시고 이제 대학 교수 하시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런저런 인연도 있고 해서 루이지애나 한번 가보고 싶다 그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뉴욕에서 루이지애나까지 차로 21시간 걸린대요. 그러니까 저 여학생 졸지에 잡혀가지고 21시간 동안이나 그냥 덜덜거리는 그러한 그 차 안에서 21시간 동안이나 이제 압송돼가지고 그래서 루이지애나 주에 있는 구금 시설로 이제 지금 들어갔다. 8월 3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곧 추방될 것 같다. 이런 그 기사가 딱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하다. 그런데 그 아까 거기서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런데 그 저 여학생이 그 대학생이었는데 그 어느 대학을 다녔느냐 저기가 어느 학교냐면요 퍼듀 대학이에요. 퍼듀 대학 그 인디애나에 퍼듀 대학이라고 있는데 뭐 퍼듀 대학도 그 미국의 명문 대학 아닙니까? 옛날에는 뭐 하버드나 뭐 이렇게 뭐 프린스턴이나 뭐 지금은 그런 대학 같은 데가 명문 대학이다라고 했지만 저희 80년대에는요, 야 퍼듀 대학 같은데 이름만 들어보던 그런 대학인데 아까 그 여학생이 명문 퍼듀 대학에서도 그 다음 페이지 띄워봐 주세요. 어디를 다니고 있었느냐? 약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더 퍼듀 그 파머시스트 인디애나에 있는 퍼듀 대학인데 제가 퍼듀 대학도 못 가봤어요. 제가 가본 데가 없네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저 퍼듀가 인디애나에 그야말로 그냥 벌판에 이렇게 딱 세워져 있는 그러한 그 학교래요. 그런데 퍼듀 대학 근처에 맞다. 제가 아는 분 아들이 퍼듀 대학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회의할 때 저 이야기 들었는데 뭐 퍼듀 근처가 뭐 다 그냥 황량한 벌판인데 거기에다가 SK 하이닉스가 그 지금 공장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이야기 나왔었는데 저도 퍼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못 가봤는데 그런데 퍼듀 대학에 약대가 있는데 그 약대가 굉장히 오래된 1880년대에 세워진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약대 중에 하나가 저 퍼듀 유니버시티에 있는데 조금 전에 봤던 그 고라고 하는 미스 고라고 하는 여학생이 퍼듀 대학에 약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일을 그 당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루이지애나에 있다는 거죠. 야 인디애나에서 루이지애나 저 남쪽 아니겠습니까? 진짜 저 여학생도 루이지애나 가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황당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런데 저 여학생이 그러니까 지금 뭐 뉴욕에서 그 연수예요. 이름이 저 여학생 이름이 고연수던데 그 연수를 석방하라 지금 데모하고 있고 그다음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신부님 같이 계시잖아요. 오른쪽에 그 보라색 입고 있는 분이 신부님일 텐데 어디 신부냐? 성공회 신부님일 거예요. 뉴욕에 있는 성공회 뉴욕 교구의 신부님 아닌가? 일단 그 생각 들고 그다음 페이지. 뭐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분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의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체포된 사람들을 빨리 불법 체류자라고 해서 체포된 사람들을 빨리 석방하라 지금 그 데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 그래서 후리 연수 고 이름이 고연수란 뜻인 그 고연수 학생이란 이야기예요. 고연수 학생을 빨리 석방하라. 연수야 가라 이게 아니고 고는 이제 성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그다음 뭐 이것까지 저 이렇게 지금 뭐 사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뉴욕에서도 저 고연수 학생 석방하라고 그 뭐 프로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그런데 저 고연수 학생이 누구냐? 쭉 보면은 오른쪽에 김기리라고 해놓고 사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공회 뉴욕 교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그 고연수라고 하는 학생이 누구 딸이냐면 김기리라고 하는 신부님 그 갓파더 신부가 그 신 하나님 갓 파더 아버지 부 해가지고 신부가 하나님 아버지란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아버지 같은 존재다 그런 의미겠죠. 저는 카톨릭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미국에서는요. 저 김기리 그 신부님, 김기리 사제님 저 그 유튜브 동영상 제가 한번 쭉 들어봤는데 미국에서는 간마더라고 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신모라는 말을 쓰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성공회 신부가 저 김기리 그 신부님인데 그런데 신부님이 그 딸이 있어? 신부님이 결혼을 해? 네, 결혼합니다. 어떤 신부는 카톨릭 말고 성공회에서는 신부님도 결혼을 해요. 그다음에 제가 뭐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은데 영국에 헨리 8세라고 하는 국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영국도 캐톨릭이었어요. 그런데 그 헨리 8세가 이혼해가지고 유명한 앤 불린이라고 한 여자가 있었어.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었어. 이혼하고 앤 불린하고 재혼하고 싶었는데 카톨릭에서 그걸 허용을 안 해준 거야. 그래가지고 그 국왕이 여자의 눈이 멀었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캐톨릭에서 탈퇴해가지고 왜냐하면 교황님이 그 영국 왕의 이혼을 허락을 안 해주니까. 근데 제가 영국 왕이란 말이에요. 헨리 8세. 근데 제가 앤 불린 뭐 이뻤겠지 뭐. 어쨌든 저 여자랑 내가 꼭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종교를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카톨릭이 영국 그 국왕이 카톨릭 탈퇴해가지고 영국 국교회를 만든 게 그게 성공회인데 에이 뭐 그렇게 한 김에 그냥 그 성공회는 신부님들도 결혼할 수 있게 하자 해가지고 어쨌든 성공회 신부님들은 다 결혼해서 아기들도 다 잘 낳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저 김기리 신부님의 딸이 조금 전에 봤던 고연수 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김기리 사제 해놓고 성공회 뉴욕 교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2021년 3월에 저 김기리 신부님이 한국에서 미국을 간 거예요. 어디를 갔느냐? 뉴욕을 간 거예요. 혼자 갔느냐? 딸도 데리고 갔어. 남편도 신부님이에요. 남편도 성공회 신부님인데 남편은 안 간 것 같아. 그냥 남편은 기러기 아빠, 기러기 신부, 기러기 신부, 신부도 아빠니까 어쨌든 남편은 그 기러기 신부님 되시고 엄마랑 딸은 뉴욕에 갔는데 그때 저 고연수 양은 고등학교 들어갈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그 다음에 그 성공의 뉴욕 교구에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딸을 데리고 뉴욕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그 고현수 양이 뉴욕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고등학교 잘 졸업하고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 번도 가지 못하고 이름은 알고 있었어요. 그 유명한 퍼듀 대학에, 그것도 뭐 그냥 뭐 그런 과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가고 싶어하는 약학대학에 떡하니 합격해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 비자가 문제가 있네라고 하면서 뉴욕에 다시, 그 인디애나에서 뉴욕으로 딱 왔다가 법원 갔다가 지금 루이지애나까지 압송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저 김기리 신부님부터 해가지고 다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딸이 문제 없다, 우리 딸은 명문대학 다니는 명문대생이고 그것도 약대생이고 우리 딸이 비자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 미국의 연방정부가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후리 연수 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수를 석방하라, 이걸 지금 그러니까 더 강하게 그 대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왜 엄마가 나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느냐, 저 김기리 신부님이 어떤 분이냐면 성공회 서울교구 첫 여성사제 서품을 받은 사람이 김기리 신부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김기리 신부님이 대학을 어딜 갔냐면 성공회대 신학과에 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성공회에서는 성공회에서는 여자한테 신부 서품을 주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그 김기리 그 신부님은 성공회 대학교 신학과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성공회를 믿었던 건 아니고 옛날에는 그냥 일반 교회를 다녔대요. 일반 장로교. 저기 시내 가면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경동교회였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경동교회 이렇게 아버지하고, 아버지도 되게 유명한 분인데 아버지하고 같이 경동교회를 다니다가 대학을 어딜 갔느냐, 성공회대 신학과 가면서 뭐 개종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런데 어쨌든 성공회는 카톨릭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기독교하고는, 개신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뭐 개종한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성공회대 신학과 가가지고 1998년에 성공회대 신대원에 들어가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 신부가 여자한테는 그 신부 서품을 주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성공회에서 처음으로, 성공회 서울교구에서는 처음으로 여성 서품을 받은 신부가 나왔으니 그 사람이 바로 김기리 신부다. 그런데 성공회 서울교구에서 첫 번째고요. 성공회 뭐 부산교구까지 치면 첫 번째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2004년도에 그 사제 서품을 받았는데 성공회 전체로는 다섯 번째, 서울교구에서는 그 첫 번째. 네, 키웨스트 심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그다음 페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신부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신부님 됐죠. 그다음 페이지. 그런데 저 깜짝 놀랐어요. 저 그 김기리 신부님이 누구 딸이냐면 김문환 교수님 딸이래요. 그런데 저 김문환 교수가 어떤 분이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미학과 교수님이었어요. 미학과 교수님이었는데 그 서울대 미학과 나오고 독일에서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1984년부터 서울대 미학과 교수님이셨는데, 그런데 이번에 제가 오다가다 뭐 어차피 인문대니까 몇 번 뭐 여러 번께 오다가다 저분이 이제 김문환 교수님이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 손에 손 잡고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 부른 팀이 뭐였지?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 원래는 88 올림픽 주제가가 김연자 씨가 부른 모이자 아침에 나라에서, 그게 원래 88 올림픽 주제가 될 뻔했었는데 아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한 올림픽인데 조금 더 장중한 노래가 필요하지 않냐 해가지고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가 88 올림픽 주제가가 됐다라고 그랬는데, 그때 그 손에 손잡고를 작사하신 분이 김문환 교수님이었대요. 그 다음에
기억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올림픽 개막식 할 때 굴렁쇠 이렇게 어떤 애가 딱 나오더니 굴렁쇠 이렇게 쭈루룩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 성화 막 그거 할 때 그다음 굴렁쇠 그것도 기억이 딱 나는데 그 굴렁쇠 아이디어도 저 김문환 교수님이 그 뭐야 아이디어였다라고 하는데 돌아가셨대요. 2018년이니까 벌써 한 7년쯤 됐네. 그런데 김기리 신부님이 김문환 교수님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그다음 페이지. 그래서 김문환 교수가 저분이 아까 제가 죄송했는데 왜냐하면 사진이 이렇게 딱 잘려가지고 죄송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저는 미학과 과목을 하나도 듣질 않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 미학과는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미학과 책 제가 한두 권 사봤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싶어가지고 이게 철학도 어려운데 철학보다 더 어려운 게 미학이다. 그런데 미학과 졸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두 명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 미학과 졸업한 유명한 사람이 한 명은 진중권 교수님, 또 한 명은 변희재인데 변희재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후배인데 그래도 제가 변희재를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변희재가 제 중학교도 후배, 고등학교도 후배, 대학교도 후배인데 그것도 인문대 후배네. 그런데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뭐 별로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미학과 과목 하나도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분이 이제 김문환 교수님 딱 저 때는 좀 제가 있을 때는 초임 교수였으니까 86년 김문환 교수님이 44년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86년에 대학 들어갔으니까 제가 뵀을 때는 40대 초반이었겠죠. 아주 그냥 그 의욕 넘치는 그러한 그 젊은 그 교수님이셨는데 김문환 교수님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 받고 서울대 교수로 돌아오셨는데 저 날짜 보세요. 2005년도. 2005년도면 61세 때 박사학위를 또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참 교수님들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박사학위 하나 하면 되지 하나를 또 받았어. 이번엔 무슨 박사냐? 신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디서 받았느냐? 성공회 대학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성공회 대학에서 왜 받았느냐? 저기 그 김문환 교수님의 딸이 김기리 그 신부인데 김기리 신부가 성공회 대학교 나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사위도 성공회대 신부니까 아마 사위도 성공회대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하고 사위가 나온 대학에서 내가 다시 공부해가지고 신학에 관심이 있으셨겠지. 저 왼쪽에 계신 분이 남편은 아닙니다. 그 관심이 있으셨겠지. 그러니까 내가 그 이왕 그 제대로 공부하자 해가지고 신학 박사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게 누구냐? 그 어디서 받았느냐? 성공회 대학에서 받았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김문환 교수님하고 굉장히 친한 분이 저분일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 띄워봐 주세요. 누구냐면 저분이 누굽니까? 이재정 경력이 그냥 끝내줘요. 너무 화려해요. 이재정 그 신부님이에요. 이재정 신부님이 제가 쭉 보니까 경기고 나오고 고려대학교 동문과 나와가지고 성공회에서 신학대학 박사를 받고 트리니티에서 신학 박사를 받았대요. 그 다음에 성공회 사제로 신부로 서품 받아가지고 서울 대성당 제가 채널A가 아니라 TV조선 나가는데 TV조선 바로 옆이 성공회 서울 대성당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 가는데 그 건물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바로 옆이 영국 대사관이 바로 옆이고요. 영국 대사관 바로 옆이 영국 대사관저도 거기 다 있거든요. 딱 갔는데 그 어떤 분이 이제 성공회에 계신 분이 저 알아보시면서 변호사님 뭐 이렇게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거고요 이건 이거고요 가끔 놀러 오세요 막 설명도 해주셨는데 그 서울 대성당의 주임 사제도 했고 저 이재정 신부님이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됐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성공회 신학대학에 학장을 했었어요. 저 이재정 신부님이 몇 년도에 93년도에 그리고 난 다음에 97년도에 성공회 신학대학이 성공회 대학이 됐거든요. 종합대학이. 그러니까 학장에서 총장까지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분이 그 다음 페이지 띄워봐 주세요. 뭘 했느냐? 국회의원까지 했어요. 국회의원.
새천년 민주당으로 국회의원 DJ 때 새천년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도 하고 신부님이 대학교 총장까지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고 드디어 뭐가 됐느냐 저기 보면 2020년에 그걸 했는데 2006년도에는 대통령 저건 일부러 그렇게 자른 거 아닙니다. 원래 저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겨레 21이 뭐가 됐느냐? 통일부 장관이 됐어요. 그때 대통령 누구다? 노무현 대통령 때 통일부 장관이 되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무려 8년 동안 뭘 했느냐? 경기도 교육감을 했어요. 야, 그러니까 저 이재정 신부님은 신부도 하고 총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통일부 장관도 하고 교육감도 하고 와, 신부님 중에 저런 커리어 가지신 분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 지금까지도 없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저 이재정 그 장관이라고 하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의 이념은 사회주의다. 우리의 이념은 기독교 사회주의다. 그래서 저런 이야기를 갖다 딱 했고 그다음 페이지 그다음에 저 때가 청문회 초점해가지고 2006년도잖아요. 2006년도에 이재정 총장이 이재정 의원이 전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돼서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대북관, 대미관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6.25 전쟁이 북침입니까?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말을 갖다가 흐리다가 에이 남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부시 정부는 북한을 붕괴하는 정책을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재정 찾아보면 북한을 옹호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조금 티껍다 이런 발언을 많이 한 분이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육감도 했죠. 교육감 할 때도 진보적인 교육감이었습니다. 어쨌든 열린 민주당에다가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통일부 장관에다가 그랬으니까 진보적인 사람은 맞죠. 근데 제가 보니까 저 이재정 장관하고 돌아가신 김문환 교수님이 나이가 같더라고요. 나이가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딸이 또 성공회 대학 들어갔고 그 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서 김기리 신부님이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이재정 총장님이다. 왜냐하면 김기리 신부가 거기 입학했을 때 성공회대 입학했을 때 그때 총장님이 이재정 신부님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나이도 같고 그다음 교수 출신이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독일에서 그다음에 동문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겹치는 게 많아가지고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류가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김기리 신부님이 서울교구 첫 여성 사제다 해가지고 여기저기 인터뷰한 게 막 있던데 그때 내가 제일 존경하는 분은 이재정 총장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김기리 신부님이 진보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진보적일 수밖에 없고 찾아봤더니 2024년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딸내미가 저렇게 딱 체포가 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김기리 신부님이 황당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내가 이민자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이민자를 보호하는 교회 네트워크에서 한국 이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러한 활동을 막 했는데 우리 딸이 이렇게 불법 체류자로 몰려가지고 이렇게 체포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김기리 신부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쭉 검색을 해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2024년 5월 달에 저건 이제 기사가 조금 늦게 나온 겁니다. 2024년 5월에 북미 기독교 평화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가 생겼어요. 2024년 작년 5월 22일에 그때 누가 김기리 신부님인지는 저기 까만 옷 입은 분이 김기리 신부님 아닌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분이 김기리 신부님, 그 고현수 학생의 어머니 김기리 신부가 북미 기독교 평화 네트워크에 그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는 신부님 중에 한 명, 그 저기는 이제 북미 기독교 네트워크예요. 기독교 네트워크니까 뭐 개신교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성공회는 카톨릭은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분들이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성공회 신부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뭐 대표가 그 김정호 목사님이라고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활동을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저 단체가 결국은 진보적인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자 보호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민자 보호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와 거리가 있는 거니까 반대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정권에서 조금 눈 밖에 나서 어쨌든 그 김기리 신부 딸 이런저런 그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 불법 체류자로 몬 건가 그런 느낌을 처음에 받았는데 그 다음에 저 김기리 신부가 또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NCCK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국제위원회에서도 활동을 많이 했는데 왜 그렇게 활동을 많이 했느냐? 저 그 김기리 신부님이 그 뭐라 그럴까 김문환 교수님 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김문환 교수가 박사를 어디서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독일에서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김기리 신부가 독일에서 살았나 봐. 그 다음에 원래 이제 대학 교수 때문에 저도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 안식년도 있고 뭐 교환 교수 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가 교환 교수 하고 계실 때 그럴 때 그 김문환 교수님이 일본에서도 그 교환 교수를 갖다가 하셨대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계셨고 그 다음에 99년에는 영국의 버밍엄에서 또 1년 동안 뭐 그 공부도 하고 그래서 외국어를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그 NCCK의 국제위원회에서 활동을 갖다가 많이 했대요. 그 다음에 어쨌든 2021년부터 지금까지 그 뉴욕 그 성공의 뉴욕 교구에서 저렇게 이게 쭉 활동을 하니까 아마 잉글리시, 도이치, 저페니즈, 앤드 코리안 플루언트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 처음에 그 김기리 그 신부 딸이 저렇게 트럼프 행정부에 콕 찍어가지고 그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한테 그 도움이 되지 않은 반미주의적인 학생 중에 뭐 걸려들 만한 사람 누구 있냐 봤더니 그 고현수라고 한 학생의 어머니가 김기리 신부인데 그 김기리 신부가 이재정 신부를 굉장히 존경하고 제일 존경하고 그 다음에 진보적인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안티 아메리카 안티 USA적인 그러한 단체에서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옛다 요거 그 비자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내쫓아야지 이렇게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후리 연수 고 해가지고 막 그 뭐 미국 사람들 뭐 해가지고 막 다 그 뭐 뉴욕 한복판에서 데모하고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근데 법적으로 제가 꼼꼼히 잘 따져보니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출입국관리법 책을 썼기 때문에 제 후배가 정확하게는 제 후배가 썼는데 어쨌든 그 제 이름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 제가 관심이 조금 있기 때문에 비자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좀 있거든요. 유승준 비자 이런 거 재밌는데 다음번에 할까? 할 거 없으면 그런 거라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미국에 미국은요 비자 종류가 A부터 A, B, C, D, E, F, G 쭉 나가는데 어떤 비자가 있냐면 R이라고 하는 비자가 있어요. 그거 좀 띄워봐 주세요. R이라고 하는 비자가 있는데 그 비자가 저기 보면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라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뭘 말씀을 드렸냐면 ICE 말씀드렸잖아요. ICE는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그런데 저거는 뭐냐면은 CIS예요. CIS. US CIS면 뭐 그 소련인가? 아니고 CIS는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예요. 저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가 되느냐? 출입국관리본부가 미국의 CIS인데 그
이미그레이션은 똑같은데 아이스는 이게 단속하는 인포스먼트하는 그런 기관이고 저기는 서비스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의 출입국 관리 본부와 뭐 똑같은 기관일 것이다. 그래서 저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USCIS에 제가 딱 들어가 봤더니 비자가 R 비자가 있단 말이에요. R 비자는 뭐냐면은 그 릴리저스예요. R 비자는 정확히 말하면은 temporarily religious worker 해가지고 임시적인 항구적인 게 아니라 임시적인 그 종교 그러니까 religious worker 워커란 표현을 갖다 쓰더라고요. 어쨌든 목사님이 됐든 스님이 됐든 뭐 그 다음에 뭐 이슬람을 갖다가 이슬람의 무슨 사제가 됐던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잖아요. 일하게 될 때 그때 발급되는 비자가 R 비자예요. 릴리저스를 갖다 줄여가지고. 그래서 R 비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던데 첫 번째가 R1이고요. 두 번째가 R2예요. 그래서 R1 non immigrant religious workers. 그러니까 아예 그 이민 와가지고 그 일하는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아니고 non immigrant. 그러니까 잠시 와서 temporary non immigrant religious worker한테는 R1 비자가 그 발급이 되는데 R1 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저기 쭉 보면은 그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그 근무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든 성당이든 아니면은 뭐 사찰이든 이런 데에서 일주일에 20시간. 그러면은 뭐 하루에 한 4시간 이상씩은 근무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 R1 비자는 뭐가 있느냐? 유효 기간이 있어요. 그 유효 기간이 30개월인 거예요. 30개월. 그다음 페이지 좀 띄워 봐 주세요. 그런데 그 R2 비자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거 말고 R2 비자는 제가 그 띄워 두지 않았나? R2 비자 제가 그러면은 제가 곧 띄워 드렸어야 됐는데 그 조금 전에 한 건 R1 비자고요. R2 비자는 뭐냐면 그렇게 종교상의 이유로 미국에 일하러 들어온 취직한 사람의 동반 가족에게 발급되는 그 비자가 그게 R2 비자예요. 그런데 R2 비자가 발급되려면 스파우스 그러니까 배우자 뭐 와이프나 남편이나 그리고 unmarried children under the age of 21 그러니까 그 R2 비자는 그 가족 비자인데 가족 비자가 발급되려면 첫 번째 그 남편이나 와이프이든지 두 번째 그다음에 결혼했으면 애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가 있으면은 그 애를 떼놓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이라고 해가지고 자식이라고 해서 아무한테나 R2 비자가 발급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unmarried 결혼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몇 살? 21살. 21살 이하의 그 아이에 대해서만 R2 비자가 발급이 되는 건데 저 그 고연수 학생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였냐면요. 2021년 3월에 저 김기리 신부님이 그 뉴욕 교구의 신부로 성공의 뉴욕 교구의 신부로 그 뭐 임명돼 가지고 그 신부님이 뉴욕에 온 거예요. 그때 남편은 다른 성당 맡고 있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 안 왔던 것 같고 딸은 어렸으니까 딸은 언메리드 뭐 그때 10대였으니까 그 다음에 언더 21 뭐 요즘 뭐 언더 무슨 언더 73인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언더 디 에이지 오브 21 그러니까 21살 10대였으니까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저 그 고연수 학생은 당연히 R2 비자가 나왔던 거예요. R2 비자가 나왔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R 비자의 유효 기간은 얼마다? 30개월이다. 30개월이면 얼마입니까? 2년하고 6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 3월에 저 R1 비자 가지고 그 엄마는 R1, 딸은 R2 비자 가지고 미국에 들어와서 엄마는 그 신부님으로 이렇게 그 목회하시고 딸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2023년 5월쯤 되니까 이제 그 R 비자가 그 유효 기간이 끝나가는 거예요. 2년 2개월이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래가지고 연장 신청을 받았어요.
2023년 6월에 당연히 뭐 계속 뉴욕 교구에서 일합니다라고 해가지고 뉴욕 교구에서 그 뭐 다 그 뭐 스폰하고 다 그 다음에 이제 컨펌해주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5월에 비자 연장 신청했는데 6월에 비자를 다시 그 갱신을 갖다가 받은 모양이에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언제까지 그 비자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었느냐? 2025년 12월까지. 왜냐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비자는 유효 기간이 30개월이라고 2년 6개월이니까. 그러니까 얼추 계산해 봐도 2023년 6월에 승인 받으면은 유효 기간은 2025년 12월 12일까지 이렇게 됐었을 거예요. 뭐 6월 12일 날 승인 받았나 보지 뭐.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저 김기리 신부님이 교구를 옮겨요. 뉴욕 교구에서 뉴저지로 교구로 옮겨요. 그러면 저게 이제 조금 전에도 봤지만 아무리 신부님이라고 하더라도 비자상으로는 워커거든요. 그 일하는 노동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동자라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고용주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고용주가 바뀐 거예요. 뉴욕 교구가 뉴욕 성당이 지금까지는 김기리 신부님의 고용주였는데 인플로이어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 김기리 신부가 뉴저지로 그 교구로 옮겼어요. 왜 옮겼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딸내미가 그 뉴욕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있었으니까 뉴욕에 있었겠지. 그런데 그 딸내미가 인디애나로 옮겼으니까 그럼 뭐 굳이 뉴욕에 비싼 뉴욕에 있을 필요는 없지 않나? 뭐 그런 것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뉴욕보다는 뉴저지가 더 싸고 살기가 좋지 않나? 어쨌든 신부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뉴저지 교구로 옮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성공회에서 김기리 신부님 이제는 뉴저지에서 좀 봉사해 주세요. 그러면서 뉴저지로 옮겼을 수도 있고 잘 모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뉴욕에서 뉴저지로 옮겼으니까 고용주가 뉴욕 성당에서 뉴저지 성당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주가 바뀌었으니까 비자가 다시 그 비자를 다시 받았어야 됐는데 그런데 그 김기리 신부님은 그 새로운 비자를 받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 딸내미 고연수 학생은 그 비자를 안 받은 것 같아. 안 받고 그 엄마가 그때 2023년 6월에 비자가 R1, R2 다 그 2025년 12월까지 다 비자가 그 연장됐으니까 그 유효 기간이 연장됐으니까 그냥 이 비자만 가지고 이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만연히 그냥 마음을 턱 놓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그 고연수 학생 측에서는 김기리 신부 측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그때 비자가 우리 딸이 갖고 있는 비자는 2025년 12월까지 유효한 그런 비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아이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거는 엄마의 종속된 R2 비자는 R1 비자에 종속된 비자인데 R1 비자가 엑스파이어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엄마도 그 R1 비자 다시 받았지. 그러면 그때 그 R2 비자도 그 김기리 그 고연수 학생의 R2 비자도 다시 정확하게 다시 갱신됐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봤을 때는 아이스의 논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 아무리 지금 뭐 미국이 그냥 깡패같이 뭐 이것저것 막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제가 봐도 아이스의 그 논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처음엔 좀 궁금했었어요. 뭐가 궁금했느냐? 아니 그러면은 김기리 신부님 알았다는 이야기잖아요. 뉴욕에서 뉴저지로 옮기면서 내 비자가 엑스파이어 되는구나. 그러니까 뉴저지 성당 명의로 다시 비자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뉴저지 성당 명의로 비자를 다시 재발급 받았잖아요. 김기리 신부님 비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 같아도 그러면 우리 딸 그 비자는 뉴욕 성당에 종속된 뉴욕 성당의 종속이라고 한다기보다 디펜던트한 그러니까 R1 비자에 따라서 딸려 나오는 부속적으로 나온 그런 비자였는데 뉴욕 성당이 문제가 되면은 뉴저지 성당 걸로 다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왜 안 했지?
저도 그게 조금 그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김기리 신부가 알았을 것 같아요. 우리 딸이 R2 비자가 되는 게 안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았을 수도 있었을 거, 몰랐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변호사가 아니니까. 왜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R2 비자의 조건이 뭡니까? 첫 번째 언메리드, 두 번째가 뭐라고? 언더 에이지 업 21. 그러니까 저 때는 제가 봤을 때 저 고연수 학생이 21살이 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넘었으면 뭐 제 이야기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 다니고 있으니까 2021년도에 고등학교 들어갔으면 몇 살이란 이야기죠. 제가 그 고등학교 요즘 몇 살에 들어가나?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5년이 넘어갔으니까. 그런데 아이스 입장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이게 조금 반향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을 안 하는데 이 고연수 케이스에 있어서는 미국의 국토안보부, 왜 국토안보부입니까? 아이스 위가 국토안보부라고 그랬잖아요. 국토안보부의 차관보가 직접 설명까지 했대요. 뭐라고 설명했느냐? 고연수 학생의 비자는 2년 전에 엑스파이어가 됐다. 2년 전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고연수는 불법 체류 중이다. 그러면서 신속히 추방될 것이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고연 저 두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 명확하게 그거는 저기 엑스파이어 된 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뉴저지로 옮겨간 순간 고연수의 그 비자는 엑스파이어가 된 게 맞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지금은 저 고연수 학생이 R2 비자를 받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 제한 규정에 걸려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했었어야 됐느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고연수 대학생이야? 그것도 퍼듀 대학 약대 다녀? 그런데 R2 비자야? R2 비자는 미성년 어린애들한테 발급하는 건데 대학생이 R2 비자를 갖다 갖고 있어? 이거는 문제인 거 아니야? 결국은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딱 사실로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냐면, 그렇다라고 하면은 불법 체류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제 약대 졸업한 다음에 불법적으로 미국에 남아가지고 미국 사람 일자리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고연수 학생은 어떻게 했었어야 됐느냐? 비자가 엑스파이어 되기 전에 한국에 들어왔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식적으로 학생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학생 비자가 뭐냐면 F1 비자거든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꼼수 피우려고 하다가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 그냥 뇌피셜입니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벌써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 계신 분들, 특히 유학생들, 미국 유학생 보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비스가 뭔지 아시죠? SEVIS가 뭐냐면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이에요. 이거를 관장하는 데가 아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비스 시스템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뭐 유학생 체류 관리 시스템 이렇게 번역도 하던데, 결국은 스튜던트 유학생, 익스체인지 비지터, 교환 방문, 뭐 교환 방문 학자도 될 수 있고 교환 방문 학생들 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결국 SEVIS 세비스인데 이거를 관장하는 데도 아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특히 유학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이 비자 문제를 어수룩하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김기리 신부나 고연수 학생은 뭐 비자 받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명문대 약대 다니고 있는데 뭐 웬만하면 뭐 잘 봐주게. 미국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칼 같잖아요. 그냥 규정대로 유도리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트럼프인데, 그러니까 미리미리 저도 그냥 맨날 뭐 이렇게 뭐 세금 내는 것도 그냥 목에 차가지고 하다가 하루 놓쳐가지고 뭐 가산세도 내고 뭐 그런 거 게을러가지고 그러는데, 뭐 제가 뭐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할 계제는 아닌데,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의 시스템은 한국과 다르다.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민자,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칼 같다. 그러니까 그 비자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미리미리 잘 그걸 갖다가 하라. 그러니까 만약에 저 그 고연수 학생이 퍼듀대 입학 딱 한 다음에 어드미션 받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잠깐 한국 들어와 가지고 미국 대사관 가서 F1 비자로 바꿔주세요 그랬으면 안 나왔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불법 체류자가 됐으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그 퍼듀대 약대 얼마나 아까운 대학이냐? 그 다음에 그 뭐야 등록금도 뭐 이진숙 후보자 뭐 그런 거 보면은 뭐 몇만 불 막 몇천만 원 막 억대 돈 냈을 수도 있는데 약대는 더 비싸지 않나? 잘못하다가 약대에서도 다시 복귀 못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비자는요 한 번 리젝트 되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은요 거짓말하는 거 무지무지하게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저한테 어떤 사람들 찾아와가지고 미국 비자 받아달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미국 비자가 거절됐었습니까? 제가 미국 대사관에 아는 사람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국 비자 관련해서 상담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어떤 여자가 저 찾아왔어요. 이쁜 여자였는데 그분이 자기가 미국 비자가 리젝트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호사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돈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비자 한 번만 받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기 한 번 듣고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안 된다고 그랬느냐? 비자가 왜 리젝트가 됐는데요? 그랬더니 옛날에 무슨 뭐 음주운전인가 뭔가 그거 있었는데 그거를 그 체크를 안 했대. 근데 그게 걸렸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미국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 비자 같은 것들은 비자 문제는 잘 그거 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뭐 예쁘게 생기고 그다음에 머리도 좋고 그다음에 좋은 명문 대학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던 그 고연수 학생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진 것 같아가지고 안타깝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뭐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 느낌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그거 말고. 그 다음에 요것만 말씀드리면은 그 무연고 국가로 즉각 추방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고연수 학생을 한국으로 추방한 게 아니라 북한은 아니겠지. 뭐 저기 뭐 베트남, 뭐 캄보디아 막 이런 데로 그냥 내쫓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더 일이 커질 수 있겠다 그 생각 듭니다.